자, 이 단원. 자, 이 단원. 자, 이 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민주, 국가와 정부. 즉 우리는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즉 일반적인 정부 형태를 배울 겁니다. 자, 이 단원. 민주. 처음부터 이게 뭐야? 민주, 국가와 정부. 즉 위에 정은이라든지 진필이 나라 따위는 관심 없다는 거죠. 맞죠? 자, 첫 번째 정부 형태. 정부 형태. 자,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맞죠? 제목 그거 아닙니까?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자, 01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자, 여러분이 아는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일단 우리나라 민주국가죠.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뭡니까? 대통령제.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민주국가 중에 대표적인 영국 의원 내각제.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 형태의 두 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즉 전형적인. 오케이 말이? 즉 정부 형태라는 것은 정치 형태라는 거예요. 정치 형태. 정치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정치 형태. 그래서 두 가지로 전형적인 거 딱 두 가지예요. 전형적인. 그것을 이제 막 좀 바뀌고 막 섞어 혼합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제와 저기 말고 가운데 넣을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갑시다. 자, 뭘 대통령제라고 뭘 의원 내각제라고. 이 정부는 대통령제야, 이 정부는 정치 형태가 의원 내각제야 라고 하는 거는, 자, 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국민은 있겠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저기도 또한 국민이 있겠죠.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든 저기든 민주국가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선거를 하는 거죠. 맞죠? 즉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선거를 여러분들, 우리도 대통령 윤시대가 일단 우리잖아. 우리는 선거를 해서 누굴 뽑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들을 뽑죠. 그러면 우리가 뽑는다 국회의원들, 이하들이 이루고 있는 정부들은 입법부를 형성하고 있죠.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아요. 누구를? 입법부를 형성하는 의원들을. 맞죠? 우리도 국회의원, 의원들을 뽑죠. 뭘 통해서? 선거! 맞습니까? 선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냐면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은 알다시피 우리가 상권분립을 통해서 어느 쪽 소속입니까? 어느 정부 쪽입니까? 행정부. 그렇죠. 행정부죠. 그럼 또 우리는 또 뽑아요.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행정부의 수반인 행정부 수반인 누구를 뽑냐면 대통령을 뽑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행정부를 뽑는데 국민들이 선거를 안 해요.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를 뽑는 게 아니라 바로 입법부에서 선출을 합니다. 행정부. 즉 그래서 야는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수상 또는 총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 프랑스 총리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총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수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즉 누가? 입법부가 선출해요. 행정부 총리나 수상을. 됐습니까?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부분이 다르네요. 즉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왜 이걸 대통령제라고 왜 이걸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행정부를 구성할 때 국민들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에 의해서니 아니면 입법부인 의원들이 선출한 것에 의해서니라 그걸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나뉘는 겁니다. 됐습니까?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부의 구성 방식.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행정부 구성 방식. 자, 그러면 대통령제는 누구에 의해서 바이 국민 뭐? 국민의 선거. 바이 국민의 선거. 그럼 저거는 바이 의회에 의해서. 바이 의회에 의해서. 그래서 이 행정부를 우리는 그냥 행정부를 부르잖아. 그래서 이 행정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야들의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안에서 강요를 만들었대서 내각.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이 어떤 너 행정부를 즉 안에서 강요들을 만들어서 내각제. 이건 어떤 너 행정부를 누가 만들어? 대통령이 너 입법잖아.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이제 동의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대통령제.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했니? 뭐고? 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했니? 뭐에 의해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이.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일단 구분되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행정부의 대통령은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죠. 뭡니까? 국가 원수. 내가 저놈의 나의 원수야. 이빨 들렸던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럼 대통령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군요. 그럼 이건 보자. 얘는 행정부의 수반은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예, 행정부의 수반 맞습니다. 행정부의 수반. 빨간 색깔 해야 되네.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일까요? 국가를 나타낼까요? 자, 일단 의원내각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국가 원수는 누구? 왕이다, 왕. 여왕님은 죽으셨잖아요. 예전에는 여왕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왕이 누굽니까?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즉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랑 행정부가 하나! 여기는 어떤 놈?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행정부가 이론적 구조로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같이 한다. 이건 어떤 놈? 이원적인 구조로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수상과 총리는 다르다.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 대통령제는 뭘 기준으로 나왔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다. 몽치로 두드려서 권력을 분립하자. 그렇죠? 몽테스키웨가 뭘 말했습니까? 쌍권분립! 즉 권력은 권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즉 권력은 권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즉 엄격해요. 느슨해요. 그렇죠? 엄격한 권력 분립을 통해서 권력이 권력을 다스리고 견제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엄격한 권력을 위해서 바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저건 누굴까요? 이거 봐봐. 내가 대표적인 게 영국이랬죠. 영국의 명예혁명을 사상적 배경이 됐던 게 누구? 홉스, 로크, 루소 중에 로크지. 자, 그래서 얘는 로크가 했습니다. 로크는 몇 건 분립이었나? 2건 분립이죠. 그럼 선생님, 그럼 지금
저기서 로크의 이권 분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예, 이권 분립. 뭡니까? 입법부가 권력을 하나 가지고 왕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다 가지는 거죠. 그럼 지금 선생님 이거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걸 주제하에 뭡니까? 입법부가 지금 여기 선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주제하에 이권 분립을 하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가 탄생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법까지 완전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떤 너? 지금 여기는 어떤 너? 내가 얘 뽑지, 얘가 뽑았지, 너 이거 견제해, 네 이거 견제해,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건 어떤 너? 내가 뽑은 입법부가 얘랑 선출하거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라고 좀 다르겠지. 여기는 견제와 균형이라면 저게 뭐겠노? 서로 도박! 맞죠? 공조하고 융합해라. 즉 권력의 분립보다는 권력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격한 권리 그러면 권력의 융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아 공조하고 협력해. 알았지? 이렇게. 그럼 선생님 입법부가 바뀌면 행정부 바뀌나요? 다 바뀌지. 그래서 만약에 행정부가 일을 못하잖아. 그러면 어떤 너? 같이 책임지는 거야. 우리는 어떤 너? 이거 일 못하면 네 옛날에 누구 정부 때 의원들이 너가 그딴 식으로 하잖아. 서로 막 욕하잖아.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야 뽑았거든. 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기서는 저기를 뭐 견제하고 이런 거 없나요? 그리고 공통점은 뭔가요? 먼저 공통점부터 보자. 근데 공통점은 다 나왔거든. 통장, 즉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 뭐 있을까? 국민이 뭘 뽑아요? 선거를 통해 입법부를 뽑는 거. 맞죠? 첫 번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 형성을 합니다. 입법부를 형성합니다. 맞죠? 이 말은 뭡니까? 얘는 전부 다 무슨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맞죠? 그리고 국민주권이에요. 아니에요. 국민주권이에요? 아니에요. 국민주권이 아니면 그럼 누구 주권이지? 국민주권에 반대되는 홉스가 말했던가 뭐지? 군주주권. 그럼 군주주권일까요? 네, 국민주권 맞습니다. 국민주권이란 말은 이거 전부 뭐란 말입니까?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거죠. 민주주의고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의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대의제. 간접민주주의구나.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말했잖아. 일단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나? 의원들한테. 그래서 국민을 선거를 입법부에서 뭡니까?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다. 즉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는 거. 됐습니까? 얘네들이 의회에 입법권이 이건 너무 쉽잖아. 그 다음에 사법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독립돼 있죠. 사법권 독립돼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아니 그 처음에 시작이 그렇다고. 그다음 여기는 둘 다 뭡니까? 사법권이 독립돼 있습니다. 어떤 애가 내한테 그 물어보더라. 선생님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루소는 뭐고 그 백작부인인가 그 여자하고 있을 때만큼은 행복했지만 그 뒤에 여기서 불행했던데요. 선생님 보고 왜 가면 룰루루 소확행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 그래 맞아. 정말 루소는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거든. 그래서 그 백작 부인하고 있을 때는 좋았지만 결국 자기가 이제 이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같이 사는 여자는 있었어요. 그 여자랑 이제 애도 많이 낳았는데 그 애들 전부 다 고아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자기가 키울 수가 없다. 왜 가난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영국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루소가 그 사회계약서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준다. 가 때문에 이제 말해줬는데. 자, 사회계약서를 적을 당시에 그 뒤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것도 사실 우리도 좀 알아야 돼. 우리를 뭐라고 썼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의 정확한 그 명칭이 뭐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다. 맞죠?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고? 인간이 나오거든. 그래서 루소가 우리를 가리킬 때 제일 먼저 인민이라고 합니다. 인민. 국민이 아니라. 자, 국가는 국가 이전 상태인 그 시절에도 누구는 있었어요? 인간은 있었잖아. 국가가 생기면서 우리가 국민이 됐죠. 잠깐만, 국민이란 말은 뭡니까? 국가가 생성되면서 있었고, 만약에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니?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뭡니까? 잠깐 인간이죠. 인간이고 시민이에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국가 네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왜? 그 전에 우리가 더 있거든. 그러면서 그 일반 의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 루소 일반 의지. 루소 일반 의지가 진짜 프랑스랑 독일에서 지금 이 시스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쫓겨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계약서의 저 뒤쪽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는 추첨을 통해서 1년마다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 지방의회, 우리 뭐 부산시 의회, 뭐 영도구 의회 의원들 있잖아. 우린 뽑제.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런 지방 쪽의 의회는 추천제라. 1년마다 임기야. 그러면 내 엄마도 뭐가 될 수 있노? 의원이 될 수 있지. 내 삼촌도. 우리 할아버지도. 왜? 추천제로 1년마다 돌아가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지. 18살 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연령을 나눠서 거기서 한 명씩 한 명씩 뽑거든. 그러니까 연령 몰리지도 않아. 그리고 1년마다 하니까 이제 1년 지나면 지가 나가고 다른 걸 하면 이 사람들의 그 현장을 다 어떤 돈을 어떻게 쓰니까 다 보이잖아. 그러면 비리 쓸 수 있나 없나? 비리 못하지. 바로 고발당할 건데. 그거를 루소가 했거든. 이거 잡아 족칠 거가 아니라. 잡아 족쳐야지. 왜 그때 왕이 있었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막 영국 도망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몇백 년 전이고 18세기니까 19, 20, 21, 3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법권은 우리가 투표 안 하죠. 우리가 선거 안 해요. 근데 사법권이 형성돼 있어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국민주권이거든. 그럼 사법권에도 우리가 뽑아야지. 그런 얘기가 적혀있다. 지금 내가 이 얘기해도 저거 이렇게 할 수 있어. 판사 검사님이 네가 나를 뽑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맞죠? 300년이 흘러서 좀 사실 도망 다녔어요. 그런 얘기 하고 다니. 지금 내가 해도 좀 사실 공격받을 수 있는 이 얘기는 루소가 있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루소.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소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죠? 300년이 흘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따구로 판결 못 하겠죠. 왜? 선거를 뽑는데.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정치화법을 필수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필수로 못 배워야 돼. 네,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몰라, 나 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입법부도 행정부를 뭡니까? 견제해야 되죠. 그러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우리 지금 전 우리 한국이 난리가 난 뭐가 있습니까?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거.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해요. 뭐 어떤 방법으로? 여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장관들 뭐 하고 있노? 저거 안 되겠습니다. 탄핵시켜주세요 하는 탄핵 뭐 해가지고 있노?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의 임기 안에 잘못된 걸로 저것들을 그러니까 퇴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탄핵 소추권이죠. 맞죠? 그래서 행정부가 탄핵 소추권을 누구한테?
이제 헌재에 보내면 헌재가 뭡니까? 탄핵 심판을 하죠. 맞죠? 그죠? 그죠? 좀 기분이 나빠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자, 그러면 의원 내각 때는 그거 못하느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뽑아놨더니 이제 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하노? 이쪽이 뭡니까? 행정이죠. 내각이라고 했죠. 내각 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너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바로 해체됩니다. 우리는 어떤 거? 탄핵 소추권을 발휘하면 또 헌재에서 뭐합니까? 탄핵 심판을 해줘가지고 탄핵 심판에서 어떻습니까? 인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이거 내가 못 믿겠다 했으면 바로 끝장입니다. 왜? 내가 너 뽑았잖아. 그럼 우리 의견으로 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가 뽑은 애들이 우리가 뽑지 않은 헌재 심판을 기다린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불신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임해! 꺼져! 하면 꺼져야 됩니다.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영국에 최단 3개월짜리 총리도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불신임권 하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최장기로 한 총리가 누구예요? 대처. 그럼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우리는요, 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있잖아요. 5년.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 말은 총리는 5년이 아니라 그 대처가 진짜 오랫동안 했잖아. 10년도 넘게 했죠. 그 말은 선생님 그럼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서 그 임기 동안에는 임기를 보장받네요. 그렇잖아. 그럼 여기는 임기가 있단 말이고 없단 말이에요.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임기 보장이 안 됩니다. 임기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임기가 보장되니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자기가 한번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쭉 밀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높습니다. 그리고 내 임기 동안 내가 뭔 짓을 하도 무슨 이렇게 하는 시비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즉 독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독재 정치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저쪽은 지 인기 떨어지면 바로 내가 불신임하면 무슨 헌재 뭐 심판 따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끝이야. 그러면 국민들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국민 요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 국민 요구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브렉시트로 영국을 말아먹었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면 누구도 같이 잘못한 거고. 맞죠? 그럼 여기는 어떤 거? 여기가 잘못해도 저 하늘 때문인데 이렇게 니밀락 내밀락 지금 하는 거 맨날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정권 때 그 잘못된 거라니까. 맨날 이러잖아.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 지금가 한편이거든. 한편이라도 말 안 들으면 내가 불신해버리니까. 그러면 진짜 한편으로 가야 될까 이거. 그래서 여기는 책임 정치. 책임 정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저기는 자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하면 내가 불신임으로 끄지 할 수 있지. 맞죠? 그러면 봐봐. 야만 공격하니 야도 공격할 수 있지. 즉 행정부가 입법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입법부는 뭐 하는 곳이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죠. 그 법률 만드는 거 방해하면 견제하는 거잖아. 여러분 맨날 보셨잖아요. 이번에 뭡니까? 그치? 법률안
거부권. 내가 미친 듯이 만들어가지고 동의해서 올려봐라. 내가 거부하면 끝팅. 많이 보잖아. 맨날 봤잖아. 맞죠? 그래서 뭐 해달라? 법률 제의해달라. 맞죠? 그래서 이거를 재의결해라. 재의결하면 어떻게 되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다시 올릴 수 있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는 거부 못해요. 근데 지금 쪽수가 안 돼서 제의하면 항상 없어지잖아.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역사를 보고 있어요. 옛날에 이거 가르칠 때 애들이 엄청 어려웠거든. 근데 너무 모든 역사 중에 이렇게 법률한 거부권을 거부 아니 뭐고 법률한 거부권이제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한 대통령은 유사일에 처음입니다. 그래도 왜 여러분들 다 알잖아. 어렵지 않아요. 맨날 뭐 하나 올리면 법률한 거부권, 뭐 하나 올리면 거부하고. 법률안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선거에 국회에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어떤 과반수 이상 한 거잖아. 그 과반수 이상은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거부 행사 안 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법률 거부권 행사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럼 여기는 없을까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만든 법률안만 거부했지. 야는 뭐 하는잖아. 바로 내가 부시님하면 끄자면 바로 끄져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끄자면 바로 끄주시면 돼요. 뭡니까? 의회니 끄자. 의회 해산권을 신청. 야 의회니 해산해 하면 바로 해산됩니다. 그럼 국민이 뭐 합니까? 다시 의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라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어떻노? 해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럼 국민 다시 투표하면 되죠. 자, 이게 보자.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민 요구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 요구에 민감할 필요 없어요. 왜? 임기 보장되니까. 한번 되면 끝인데 뭐. 좀 기분이 좀 살짝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안. 그 다음에 법률안. 법률안은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법률안 만드는 거.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노? 입법부만 할 수 있잖아. 맞죠? 입법부인 국회에서만 법률안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어? 이거를 법률안 의결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결해서 하는 게 우리는 입법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것들이 같은 편이랬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행정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이런 법률안이 필요한데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르는 행정 실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필요한데 라고 하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즉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도 할 수 있다? 행정부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행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수 있다. 여기는 왜 못할까요?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까지 하게 되면 여기는 한 명이잖아. 여기는 여러 명이지. 여러 명이 만드는 법률안은 국민들이 여러 명의 뜻이 들어있지만 한 명은 어떤 거? 우리는 50.0001%라도 되면 이자가 걸리는 거잖아. 진짜 독재 정치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맞죠? 예전에 독일에서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죠. 수권법이라고. 맞죠? 왜? 걔들은 뭘 갖고 있으니까? 행정부가 법률안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재로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강요가 누구예요? 강요. 장관들. 강요. 장관들. 국무회의의 의원들. 자, 그러면 이 입법부 사람들이 장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의원직을 사퇴해요.
의원의 강요 겸임 겸직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안 됩니다. 안 돼. 지금 뭐 해야 되나?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떠냐면 됩니다. 선생님 오전에는 국회에 있는 때가 오후에는 장관하고 일주일 동안 장관하고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하고 의원하고 될까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의원이었다가 강요가 되죠. 그러면 잠시 스탑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직은 상실하는 게 아니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지만 의원의 일은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 하다가 장관에서 뭐 잘리거나 그만둬. 그럼 다시 뭐로 돌아오면 돼요? 의원으로 돌아오고. 여기는 하다가 잘리면 끝이에요.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든지 뭐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왜냐? 어떤 거? 요 둘의 사이는 완전히 독립돼야 돼요. 요거는 요 둘의 사이가 잘 간다니까. 오케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진짜요, 선생님? 아주 짧게 잠깐 있었지만 뭐 거의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 합니다. 잠깐. 우리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뭐였나? 대통령제였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대통령 해먹고 맞죠? 그래서 의원내각제 잠깐 가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치? 그거는 누가 리더냐 이게 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리더냐. 세종대왕이 리더일 때 어떤 너? 그 제도가 별로 아니었지만 어떤 너? 좋았잖아. 그런데 선조가 리더가 되니까 참 재밌게 되죠. 그래서 네, 물론 그 제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도를 앞에 있는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맞잖아. 집에 엄마 아빠가 똑같은 엄마들 아빠들의 권리는 다 똑같잖아. 근데 집집마다 아빠 엄마의 성향에 따라서 폭삭 속았수다가 될 수도 있고 맞잖아.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학교 책 보자. 자, 학교 책에 48조 뭡니까? 의원 내각제 정부와 대통령제 정부 봐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어디를 입법부를 형성하고 그 입법부에서 뭘? 총리는 또 다른 말로 수상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총리를 선출해서 행정부를 만들어지는 건 뭐? 의원 내각제. 맞죠? 옆에 있는 그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도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한다. 이건 뭡니까? 대통령제. 맞죠? 맞습니까? 자, 총리를 선출하는 의원 내각제에는 어떻습니까?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저 내각, 저 행정부 불신임해. 바로 내각은 파토가 납니다. 뭐 헌재법, 뭐 동의력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말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행정부가 저 위에 진짜 씨 하고 해서 뭡니까? 의회 해산해 씨. 그럼 만약 이거 맨날 하고 있어. 어떻게 되겠노? 살겠나?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가 더 들어가냐면 정국이가 정치 국면, 정치 상황, 혼란 우려가